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금요일마다 준비된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오늘 또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전자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단 17조 5천억 원의 정말 한 분기에 이 정도의 돈을 버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엄청난 실적을 진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주가는 또 실적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뭐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봐도 이렇게 이익 많이 내는 회사 그러니까요. 거의 없습니다. 네네. IT에서 뭐 애플하고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인데 참 이게 한국 증시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총으로 보면 좀 아직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좀 우려했던 건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좀 워낙 이제 요즘에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은 대부분 16조 원대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대부분 17.2조 원 정도 봤었는데 일단 이제 만약에 16조 원대를 기록을 했으면 오늘 또 상당히 어제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네네. 대형주들 좀 안 좋다는 얘기 나오니까 네. 그냥 바로 망가져 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우려감도 있었는데 다행히 정말 어쨌든 오늘 좀 생각보다 덜 올랐지만 그래도 증시에 조금 버팀목 역할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근데 좀 이제 투자자들이 여전히 우려하는 거는 이번 실적에서도 지금 추정치가 나왔는데 반도체가 13.8조 원 정도 되고 스마트폰이 2.2조, 디스플레이 0.8조, 가전이 한 0.7조 정도 하는데 너무 많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반도체라는 게 영원한 호황은 없는데 결국 이게 꺾이면 다른 게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지금 커버할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어느 걸 봐도.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가전 다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네. 실적 잘 나왔는데 그러나 반도체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역시 문제는 투자들의 그 시선은 일단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다들 인정은 하고 있어요. 반도체 여기서 더 좋긴 힘들다. 좀 꺾이는 강도가 좀 약하기만 하다면 네네. 주가는 다시 복원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자동차 타다가 이런 이제 비유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멀미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멀미들 하는데 멀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전대를 잡으면 멀미 안 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네. 지금 좌회전하면 좌회전 하는 네네. 거고 예측이 되잖아요. 네. 근데 뒤에 앉은 사람은 지금 이게 만약에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돌발 상황에 대한 예측이 안 되는데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 네. 증시가 멀미를 안 할 텐데 이게 이제 또 만약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오면은 이제 멀미를 하는 거죠.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어제 뭐 포스코, LG화학, 아모레퍼시픽은 멀미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너무 또 안 좋을 것으로 네네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쨌든 이번 실적이 오늘 주가에 좀 너무 좀 미비하게 반영은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일단 예상치 이상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거기다가 자사주 매각 소각도 할 거고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3%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연말 또 배당 기대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배당 수익률 3%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고배당주로 네, 고배당주죠. 그 전까지 고배당주는 아니었었는데. 네. 아무튼 저는 이번 그 실적 발표와 함께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었냐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IB들이 전망치가 틀렸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증권사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증권사가 그 전망치를 내놓는 이유는 맞히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결국 틀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또 잘 맞췄어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뭐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켰던 글로벌 IB들의 그런 전망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틀렸으니까 이미 잘 틀렸으니까 앞으로의 전망도 좀 그들보다는 우리 쪽의 신뢰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IB 쪽에서는 지금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이제 전체 반도체를 봤을 때 자꾸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쪽의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네. 그동안 사실 2017년도 연말에도 이런 얘기 계속 나왔거든요. 2018년도에 꺾인다고요. 그 특히 이제 외국계 쪽에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 봤는데 올해 정말 사상 최대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미스가 났는데도 지금 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쉽게 이 주장을 외국계가 굽힌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아마 확인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1분기에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각을 바꿀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들의 부정적 시각은 지금 이거 당장 좋다고 이게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년에
이런 전망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내년에 삼성전자도 결국엔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이 또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투자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계속 예전에 언론 뉴스에도 나왔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는 가격을 뭐 내려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수익성 유지 전략. 내년도 투자도 그렇게 늘지가 않습니다. 이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지금 우려감만 앞선 상황이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외국계 증권사에 좀 너무 부정적인 그런 시각보다는 그리고 설사 그게 현실화 된다고 해도 네.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아, 지금 네, 지금 네. 계속 안 좋았잖아요 몇 그렇죠. 달간. 그러니까 네.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뭐 아니면 투자 기회를 좀 찾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여기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무역 분쟁 자꾸 안 좋다고 하는데 이제 내성 생긴 것처럼 네네. 좀 반도체도 좀 내성이 생길 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요. 코스피 200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면은 이번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근데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 좋고요. 네네. 2분기보다 3분기 좋고 그리고 4분기는 항상 안 좋습니다. 왜냐 이제 성과 금줘야 예, 되니까. 그래서 네. 3분기가 항상 좋은데 그게 올해 초에도 항상 3분기 실적 제일 좋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8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8월 달부터 이제 실적 전망치들이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3분기 실적 그래도 생각보다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도 어제도 뭐 추가적으로 지금 대형사들 실적 전망치 또 하향 조정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미스들이 좀 자꾸 나올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을 믿고 좀 투자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좀 이제 매도를 하는 네, 네. 입장으로 선회를 될 수 있는데 미국은 너무 실적이 좋은데 네. 한국은 좀 이렇게 사실 삼성전자 제외하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하면 3분기에 한 14% 정도 이익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제외하면 0.8%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삼성전자 빼면은 예. 뭐 증가하는 거 없다는 얘기네.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증시 지금 그 3분기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3분기에 대해서 투자들이 실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이미 주가 좀 충분히 빠졌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네. 삼성전자를 뺍니까? 삼성전자 코스피 지수에 포함된 기업인데 그렇죠. 네. 삼성전자 가면 지수 가는 거고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없애가지고 0.8% 증가로 굳이 폄하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14% 증가하는 건 맞기 때문에 네. 지수도 낮고 그래서 3분기 실적 뭐 기대할 것도 별로 없지만 지금 자리에서 실망할 이유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근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네네. 거는 그냥 종목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꾸 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종목에 맞게 뭐 실적 전망치 상향되는 거는 장 상관없이 비중 좀 늘려가시는 네, 그런 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리포트 검색하다 보시면요. 실적 전망치가 상향되는 기업들 뭐 정리해 놓은 리포트도 많이 있고요. 또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는 기업들 정리해 놓은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체감하기가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무인 계산기 그리고 계산대 그리고 무인 점포 이런 것들인데 요즘 주식 시장에서는 그래도 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어느 정도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아마존고가 올해 1월부터 이제 서비스 시작에 3개 네네. 정도 지금 했고 2021년까지 3,000개 만든대요. 무인 점포죠? 무인 점포만. 그러니까 미국의 무인 점포 개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마존고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앱을 키고요. 네네. 이미 이제 신용카드나 이런 게 다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그냥 물건만 가지고 나오면 결제까지 그냥 뭐 어디 계산대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예, 들고만 통과만 나와요. 하면 돼요. 네네. 이거 물건. 그래서 그렇게 지금 통과만 하면 그냥 아예 이제 결제까지 돼버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뭐 당연히 이제 배송도 해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좀 편리한 그런 서비스가 갖춰져 있는데 한국도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무인 점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대형마트는 아직 좀 불가능하고요. 네네. 지금 그 남산타워 쪽에 그 CU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네네. 거기에 실제로 지금 그 무인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랑 비슷한 건데 저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신용카드 이제 등록해놓은 신용카드로 이제 입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지 뭐 당연히 들고 그냥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누군지 이제 그게 딱 뭐 표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CCTV로 네.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거를 인공지능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냥 CCTV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뭐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네네. 만약에 그게 발견이 되면
이제 보안 서비스 업체 바로 알림이 뜨고 이제 그런 건데 아직은 이제 초기화 단계라서 미국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한국도 지금 이런 점포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한국에선 지금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키오스크 네. 이제 무인 주문대가 좀 많고 키오스크는 지금 보시다시피 요즘에 뭐 이렇게 영화관이라든가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 최근에는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에는 뭐가 있냐면은 무인 이제 셀프 계산대라고 네네. 그러니까 셀프 계산대가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겼는데 네네. 거기다가 이제 그 자기가 장 본 거를 올려놓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스캔을 해버려요. 네. 스캔해가지고 계산 점원도 없고 그냥 자동 결제까지 되는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한국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국도 뭐 일본,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좀 그런 식으로 활용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다르게 한국이 후발지자는 맞지만 한국의 업체들은 어쨌든 이쪽 IT 업종이 워낙 기반 사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잠재력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이고 그리고 항상 주가 보실 때 뭐 이거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항상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이거 아직 먼 거 아니냐 이걸로 돈 버나 네네. 근데 주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기차 지금 돈 못 벌어요. 그럼요. 근데 주가 몇 배 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무인점포 관련주도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련 기업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무인 점포를 이용할 때 우리는 뭐 계산대를 이용하겠죠. 그럼 그 계산대를 만드는 업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인 점포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되면 전자 결제 관련주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무인 점포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유통업체가 또 수혜를 받을 수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다양하죠. 좀 그런 것 말고 정말 이게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종으로만 좀 말씀을 네네.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가 그냥 우리 그냥 보는 CCTV가 아니라 네네. 사람이 보고 이제 뭐 녹화화면 봐가지고 이거 뭐가 누가 훔쳐갔네 이거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가 알아서 이 사람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가지고요 네네. 센서가 달려가지고 인공지능 그 CCTV라 그래가지고요 정말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물건을 짚고 뭐 급하게 뛰어간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은 바로 이제 알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안 서비스랑 이제 연동이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CCTV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무인 점포에는. 그리고 키오스크 당연히 필수적이고요. 거기다가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대기업 IT 계열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밖에 없어요. 중소기업 투자 못하죠. 그러니까 네네.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데 뭐 신세계, 뭐 스타필드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그 각 계열사 IT 계열사들 있잖아요. 삼성은 삼성 SDS가 그렇죠. 있고 네네. 롯데정보통신이 있고 뭐 신세계 INC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거 다 IT 이 솔루션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대형 유통사가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이거 이마트가 수혜주 아니냐.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마트에 이런 투자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신세계 INC가 어떻게 보면 그 수혜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마트가 우리 이번에 그 무인 점포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그 일감을 누구에게 네, 주겠느냐? 맞습니다. 물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있을 수 네. 있겠으나 일단은 본인들의 계열사에게 그 네트워크를 한번 개발해 보세요라고 일감을 몰아주게 되겠고 네. 일감을 주면 그만큼 또 돈을 벌 테니까요. 그런 종목들이 아마 수혜를 받지 않을까.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게 일단 사람들을 못 믿겠다잖아요. 그러니까 CCTV가 필요한 거고 사람들이 네. 혹시 도둑질할까 봐. 그 관련주들도 좀 보안 관련주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네, 종목들일까요? 한 3개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국전자금융하고 신세계 INC도 있는데 이건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네네. 특히 전자금융은 뭐 키오스크 국내 대표 주자니까 네네. 그거는 좀 논의로 하겠고요. 뭐 첫 번째로는 S1이 있습니다. S1 다들 아시겠지만 보안 서비스 업체 아닙니까? 이제 바로 네. 출동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CU 그 국내 무인 편의점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그 S1하고 같이 했거든요. 아, 같이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S1이 이 시장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발을 이제 담근 거죠. 그래서 앞으로 편의점주들을 뭐 아시겠지만 인건비 올라가고 주 52시간 근무하고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무인 점포 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트렌드가. 그래서 편의점주들이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S1과 같이 해가지고 지금 매출이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뭐 무인 주차 그 시장도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 S1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점포뿐만 아니라 무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텐데 네, 네. 그쪽에서 대형 기업사로는 가장 지금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이디스인데 이 아이디스는 최근에 주가 급등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죠. 이거 왜 올라가는 겁니까? 네, CCTV인데 이게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당장. 네. 근데 그 이유를 모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지능형 CCTV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 회사가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CCTV가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발전된 네.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 CCTV 카메라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이제 그 사물도 파악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동들을 바로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이제 S1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알림을 해주는 네네. 거죠. 그러면 S1이 그걸 받아다가 출동을 하는 그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CCTV로 이게 이제 이번에 개발이 돼가지고 주가가 크게 올라갔어요. 당장 돈 버는 건 아닌데 네. 기대감이죠. 이게 이제 앞으로 쓰이게 되니까. 그래서 아이디스가 좀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최근에 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열사 중에서 롯데정보통신이 있는데 사실 이 기업도 좀 잊혀진 기업이 될 뻔했는데 롯데그룹도 지금 이쪽에 투자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롯데마트라든가 굉장히 지금 유통사가 너무 많잖아요. 세븐일레븐도 있고.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스마트 물류 또 스마트 팩토리 투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거기다가 롯데가 온라인하고 롯데 그 멤버스 회원이 네. 저도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3,200만 명이래요. 롯데 아, 멤버스에 그 가입된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이니까 웬만한 사람 네네. 거의 성인들은 다 가입됐다 보시면 되겠는데. 애들 빼놓고 다 가입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가입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가입이 된 상태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개로 좀 분산이 되고 자기가 가입된지도 몰랐는데 롯데 계열사 그냥 아예 하나로 그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네네. 오프라인 매장이 됐건 뭐 롯데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통합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한 3조 원 정도 들어간대요, 돈이.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모든 투자를 대부분 이 롯데정보통신이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하겠죠. 예, 결국엔 이 솔루션 쪽을. 그래서 투자가 늘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 계열사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롯데정보통신은 AI 결제 로봇도 이미 만들어 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제할 때 로봇이 그냥 옆에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까지 지금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 앞으로 저는 좀 롯데정보통신도 좀 여러분들이 기대감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 미래의 일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미 그 기술들과 제품들은 다 만들어 놨고 네네.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만 네. 남았다. 이 정도로 들리니까요. 한번 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디스 있잖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다 반영된 건 아닐까요? 근데 지금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너무 급하게 올라서 네네. 반영은 됐고, 사실 지금 투자 매력은 롯데정보가 더 낫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디스는 너무 오바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전기차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 시장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아이디스도 앞으로의 실적이라는 원래 또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실적 흐름 체크하시면서, 그러나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꼭 한번 관심 종목이 넣어놓고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볼 만한 저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세 개의 소개해 주신 종목 가운데는 롯데정보통신을 가장 지금 좋- 단기적으로는 네, 지금 가장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무인점포의 시대 흐름에 맞춰서 과연 어떤 수혜주가 존재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주도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좀 예정되어 있는 일정 어떤 것들이 있죠? 다음 주 이제 아무래도 10월 7일 날 폼페이오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방북을 하게 될 텐데 네. 거기서 종전선언 협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디 로드맵이 나오는지 네네. 그것만 나오면 굉장히 또 증시에 긍정적이겠죠.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 10월 11일은 이제 원유 시장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저번에도 한번 유가 말씀드렸죠. 유가 정말 많이 최근에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유가 관련한 이제 그 전 세계 그 관련 기관들의 보고서거든요. 이게 합쳐서 나오는데 전망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12일 날은 중국 수출 입동향, 미중 무역 분쟁 영향이 있는지, 거기다가 12일부터는 미국 3분기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입니다. 이제 금융주들 실적 대거 발표할 텐데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투자 같습니다. 전략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시장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기차라든가 제약바이오 같은 기존의 주도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이 다 이탈을 해버렸어요, 추세가.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올라가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주도주가 있어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고유가 관련주만으로 사실 시장을 이끌긴 힘들어요. 이쪽이 뭐 물론 시총이 적은 건 아닌데 고유가 관련주들이 증시를 이끌긴 어렵고 그냥 버팀목 정도는 된다. 그러나 이 정유조선건설 같이 11월 5일 날 이란 제재 전까지는 유가 저는 계속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 쉽사리 그냥 차익 실현하지 마시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0월에 또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남북 경협 이슈도 있고 네. 또 거기다가 실적 호전 이슈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3분기 실적 호전, 아까 앵커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증권사 리포트 보면 전망치 좋은 것들 계속 나오니까 네네. 그거 좀 압축하셔가지고 대응을 지금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